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 DMC의 플랫폼 본부를 맡고 있는 김윤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에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에는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드테크의 생태계를 그려놓은 그 루마스케이프를 보면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플랫폼은 DMP랑 DSP 두 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광고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를 누구한테 보여주느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어디에 보여주느냐, 어떤 매체에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거는 뭐 텍스트로 보여주든지 동영상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배너를 뭐 되게 크게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보여주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소재, 어떤 걸 보여주느냐, 광고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광고를 이제 새벽에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보여주는 게 광고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DMP는 광고를 누구한테 보여주느냐에 그거를 결정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요소들은 DSP가 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DMP 얘기를 할 때 오디언스 타겟팅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디언스 타겟팅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집행을 했었냐면 매체 타겟팅을 시작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의 주부, 특히나 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한테, 엄마들한테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30대의 그 유아 부모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광고를 실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100% 다 내가 원하는 타겟들이 방문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방문을 하는 경향이 있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장소들이, 그런 매체들이 광고를 안 싣는 매체들도 또 많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프리미엄 매체들이 또 이런 성향을 좀 보입니다. 광고를 좀 싫어하는 경향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이제 오디언스 타겟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냥 30대 주부를 만약에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건 어떤 앱을 쓰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오디언스에 따라서 광고가 따라가는 거죠. 오디언스 타겟팅이라고 해서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30대 뭐 주부, 육아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오디언스 타겟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관심사라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특정 오디언스에 대해서 관심사에 따라서 이제 오디언스 타겟팅은 같이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타겟팅 광고에 있어서 이슈는 모수가 작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들을 뽑아내서 그 모수들을 추리다 보면 모수가 되게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야 그런 모수들을 되게 다각도로 뽑아낼 수 있어서 모수들을 넓힐 수 있고, 그래야 의미 있는 모수가 나와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플랫폼사들, 데이터 플레이어들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게 이제 혈안이 되어 있죠. 데이터는 그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같은 데이터를 놓고 쓰더라도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그거를 활용하는 숙련도가 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의 성격들을 되게 잘 알아야 내가 원하는, 그리고 광고주가 원하는 오디언스 세그먼트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유아복을 파는 광고주라고 하면 타겟은 뽑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를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유아복을 샀다거나 아니면 육아용품을 샀다거나 뭐 장난감을 샀다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앱을 쓴다거나, 네, 그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많이 뽑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라는 그 집단을 봤을 때 이 사람들만 쓰는 앱이 있다거나 이 사람들만 쓰는 뭐 커뮤니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만 방문하는 장소가 있다거나 하는 게 뽑아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웨딩샵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웨딩샵 갔던 사람들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라고 봤을 때 보통 가전을 한꺼번에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TV나 냉장고, 세탁기, 대형 가전들을 2개 이상 본 사람들, 최근 한 30일 사이에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어떤 특별한 패턴이 보이기는 했어요. 쇼핑몰들이 보면 계절성을 좀 많이 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되게 이슈이긴 하지만 봄철 뭐 환절기 이럴 때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산다든지 겨울에는 패딩을 많이 산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상위에 올라오는 검색어들이 있는데 세 가지의 대형 가전을 동시에 이제 검색을 한 사람들을 봤을 때 특징들이, 이 사람들의 검색 상위권들은 이런 패딩이나 마스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모델명들이 검색어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가전은 눈으로 봐야 되니까 하이마트나 디지털 플라자나 베스트샵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들을 보죠. 물건들을 보고 나서 그 가격이 온라인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지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는 패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뒤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1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기껏 해봐야 막 30만 쌍 되나? 네, 그러면 30만 쌍을 다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30만 쌍을 비록 다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디언스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광고 방법을, 효과 있는 광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마케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역할에서 타겟을 되게 잘 뽑아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잘 알고 세그먼트를 써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광고를 집행할 때 보면 세그먼트를 거기서 골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그먼트의 이름만 보고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어떤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이 세그먼트를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에 여행 세그먼트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항공권을 검색했다든가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그먼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행사한테는 되게 좋은 타겟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세그먼트가 뭐 면세점을 갔다든지 뭐 여행 용품을 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여행이 결정되고 난 뒤에 여행 준비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런 사람들한테 여행사가 뭐 여행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광고를 집행하면 당연히 효과가 되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그먼트를 쓰더라도 광고주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쓸 때는 가능하면 이 세그먼트가 어떤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만약에 스포츠 세그먼트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야구 용품을 판다 라고 했을 때 이 세그먼트가 있으면 되게 좋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세그먼트가 스마트폰에서 야구 중계를 되게 열심히 보는 사람들 이라고 하면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야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잘 확인을 해서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써야 광고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잘 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내에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과연 있을까 싶긴 한데, 저희 캠페인의 90% 이상이 타겟팅 캠페인입니다. 크로스 타겟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되게 많고요. 저희 보통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위치 기반 데이터나 뭐 앱 사용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 SK 플래닛한테서 저희가 대규모로 데이터, DMP 데이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최근에 광고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가 실내 위치 데이터입니다. 이제 합집합 개념으로 봤을 때 뭐 화장품 광고를 예를 들면 화장품 관련된 앱들이 있겠죠. 뭐 쇼핑몰들이 있거나 이제 그런 앱들을 쓰는 뭐 오디언스를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오픈마켓이나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오디언스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SK 플래닛 쪽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위치 기반으로 하게 되면 좀 화장품 매장들, 편집샵, 올리브영이나 이제 그런 쪽에 방문했던 사람들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집합 개념이라고 보면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모수를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타겟팅 광고를 많이 집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집합 개념인데, 뽑아내기 되게 어려운 모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랑 섞어서 교집합으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광고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만 쓰는 앱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앱들을 쓰는 사람들을 뽑아내면 될 텐데, 사실 그런 앱이 많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모수가 되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오디언스는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도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했던 사람들만 뽑아내면 학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디언스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만 뽑아낼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10일 이상 학교를 방문했고,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걸러지겠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걸러내면 학생들은 아마 다 빠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소스들을 여러 가지 교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란 모수를 제가 뽑아낼 수 있고요. 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서로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되게 숙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해도 데이터 쪽에서 마스터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제 빅데이터 하면서 계속 영역도 넓어지고 새로운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활용 방법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많이 다뤄봤다라고 하는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건 다 통달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스터 개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마케터라고 하는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관련된 사람들끼리 이제 같은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후배라든지 그렇게 서로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가 많아야 본인의 데이터를 다루는 스킬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푸통푸통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좋아요가 많이 눌려지면 2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